2월 1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하게 만드는 알트 시즌 인덱스 오늘자 4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1%를 지금 넘어선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 시즌 인덱스가 45를 가리킨다라는 거는 당연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재료를 좀 기다려줘야 되고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된다.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진 알트코인 랠리가 다가오고 있는 걸까? 2021년 상승장과 동일한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첫 번째 돌파 시도 실패 이후에 돌파 성공 리테스트하고 상승 로딩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지금 첫 번째 실패 돌파까지 했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확인이 되면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알트 시총 주간 차트에서 이렇게 또 예쁜 그림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알트코인 변동성은 여전히 미쳤다. 정선은 매우 부정적이다. 우리는 오래된 내러티브가 죽고 새로운 내러티브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이상한 상태에 있다. 유틸리티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이다. 밈코인 중심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고 또 일부 밈코인들 지금 사고 나면서 약간 사건 사고 양상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밈코인들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러티브가 선명한 분명한 유틸리티가 확실한 이런 종목들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알트코인들이 의미 있는 알트코인들이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일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긍정적인 상황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아저씨가 상무부 장관으로 인준이 됐습니다. 켄트 피츠제럴드 CEO고 였고 비트코인과 테더의 열렬한 지지자로 또 잘 알려져 있고 작년 여름에 7월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 자금으로 20억 달러의 대출을 할당했다. 이거 자금 더 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바로 그 행사에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자산으로 지정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던 그때잖아요. 비트코인 컨퍼런스. 시간이 잘 갑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고 하워드 러트닉은 상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고 재무장관부터 상무장관 각 규제기관의 수장들 싹 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들로 지금 메워져 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규제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대통령 행정명령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SEC, 연방거래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등 연방규제기관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대통령 서명이 나왔습니다. 해당 규제기관들은 규제 제정과 관련된 초안을 발표하기 전에 백악관에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하고 우선순위와 전략 계획 등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최종 컨트롤 타워는 백악관이 될 것이다. 규제기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니들끼리 깝죽대고 나서면서 헛짓하지 마.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약간 이거 보고 뭔가 올 수 있겠다. 이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가 될지 비트코인만 될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전략자산 이슈가 행정명령으로 사인이 딱 되는 순간 반전 모멘텀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SEC의 규제 권한이 약화되는 이 와중에 XRP 현물 ETF가 추가 승인됐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와이즈와 21쉐어스의 XRP 현물 ETF 19B4가 승인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 승인. 지난주에 그레이스케일이 1차 승인 받았잖아요. 그래서 XRP가 10% 이상 반등세가 나왔는데 이어서 비트와이즈와 21쉐어스의 승인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게 카나리 펀드 그리고 위썸트리인데 지금 5개 중에 3개가 1차 승인 받은 거예요. 순조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최종 승인은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 근데 연내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으로는 지금 속도감이 있어서 상반기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2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라고 해봤자 넉 달 안에 출시가 진짜 실제로 된다라면 그 자체가 너무너무 섹시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잭 더 리플러가 얘기하고 있는 XRP 데일리 차트 너무 예뻐 보이죠? 돌파 패턴을 보게 돼서 반갑다. 새로운 최고치를 준비해라. 이렇게 딱 따라가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역사적인 가격, 이제 4달러 언저리에서 4달러,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4달러, 4달러 도달하는 날 버거킹 가야겠습니다. 4달러 갔으면 좋겠네요. 워낙 긍정적인 재료들이 너무 많고, 실물자산 토큰 이슈와도 직접적으로 이제 맞물려 있고, 리브랜딩 이슈까지 공식화 시켜버렸고, 온도 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블랙록과의 연관성, 미국 국채가 XRP 레저 위에서 발행이 되는 이런 상황들, 와, 너무 막 재료가 많으니까 소송까지 거기다가 지금 마무리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리플 소송도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얘기가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송 마무리되면 그 재료만큼 시장을 달굴 만한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우리가 따로 XRP 영상 짚어봤잖아요. 18,000달러 공정 가격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100년 뒤에 가능하려나?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숫자를 바라보고 흥분을 하면 이게 희망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10달러 돌파까지만 해줘도 와, 난리가 날 텐데, 이런 생각들. 그래서 막 전폭적인 숫자들이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긍정적인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반갑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투자해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렇게 긍정적인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반갑게 느껴지고, 다만 좀 현실적인 어떤 땅에 발을 대고 있어야지 우리가 현실화 감각을 느낄 수 있고 냉정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달러 돌파까지만이라도 해주면 너무 기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멘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마켓 메이커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상 이상의 가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현실화 관점이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그래야지 또 냉정하게 대응하고 우리가 수익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깝깝합니다. 2700달러 위로 훅 하고 올라서 주면서 드디어 이더리움이 가는 건가, 그런 기대감을 또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2600달러대로 후퇴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QCP 캐피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월에 예정된 이더리움 팩트로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이더리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지난 2022년 머지 업그레이드 전후로 저점 대비 100% 이상 상승한 뒤에 하락했고, 2023년 4월 상하이 업그레이드 직후에는 30% 이상 상승했다. 현재 이더리움의 팩트라 업그레이드 적용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3월 28일 이후가 만기인 콜옵션 쪽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이더리움도 한두 달 안에 뭔가 벌어질 것 같긴 하죠. 그런데 과연 머지 때나 상하이 때처럼 30% 이상 반등이 나와줄지 10% 이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고, 콜옵션 쪽으로 또 3월 말 만기 몰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퀀트 데이터를 통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기사화를 한 게 있는데, 중앙화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9년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 모든 중앙화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2018년 기준으로 1895만 이더, 지난 2016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거래소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도 압력을 낮추는 부분이고, 공급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수요가 늘어날 때 거래소 공급 가능 이더리움이 줄어들면 가격 상승이 흔히 나타난다. 거래소 보유 이더 감소는 이용자들이 장기 보유를 위해서 콜드 월렛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더리움은 올해 들어서 19%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아우, 좀 제발 좀 이더리움 너무 죽어 있으니까 또 긍정적인 전망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을 또 갖게 만들죠. 머스타씨 이더리움 주간 차트입니다. 모든 알트 시즌은 이더리움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시작되곤 한다. 지금은 3년 동안 유지되어 온 추세선을 되찾는 과정이다. 여기를 올라서면 엄청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제발 좀 올라서자. 그 다음은 엄청난 강세. 테드 이더리움은 여전히 상승 추세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다. 밈코인 체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유틸리티 체인으로 몰려드는 상황이다. 이 4,000달러는 시간 문제다. 뭐 비슷한 얘기하고 있죠. 밈코인 체인 지금 특히 솔라나가 이번에 좀 타격을 좀 받고 있는데 좀 아쉽지만 어쨌든 뭐 솔라나는 또 반등 계기가 잘 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밈코인 한번 쌩 난리를 쳤으니까 유틸리티 코인들도 한번 쌩 난리를 쳐야지 블록체인 혁신에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세가 가치를 반영해야겠죠. 그런 어떤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더리움 2주 차트입니다. 이거는 이더리움 고래들이 지금 빡세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보라색 라인. 가격은 꼬라박고 있는데 정반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은 고래들이 옳았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플 고래들도 빡세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 어제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6천만 달러 규모의 XRP를 고래들은 매수하고 있다. 개미들은 쫄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 크립토 세이저는 이더리움 쇼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이건 알트코인을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결국 이더리움이 지지받고 가면서 알트 시즌의 포문을 열 거야.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XRP가 알트 시즌의 포문을 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뭐 소송 리스크도 있고 소송 리스크 종료에 대한 이슈도 있고 현물 ETF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상황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거죠. TH트레이더 앨런 도치코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4시간 차트 RSI 과매도 영역에 도달했다. 곧 단기 반등에 대비해라. 진짜 도치도 아니 일론 머스크의 도치는 엄청 일 빡세게 하고 있는데 도치코인 또 왜 이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도치코인도 한번 이제 좀 반등세가 나와줄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리가 솔라나 얘기하고 있는데 솔라나 네트워크 활성 주소수가 11월에 1850만 개에서 현재 840만 개로 급락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민코인 사태로 인해서 아르헨티나 리브라 참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티파티 그럼에도 솔라나가 200달러 위로 회복된다라면 12억 달러 규모 공매도가 청산된다. ETF 뉴스가 나오거나 FTX 채권자들이 재진입을 하면 숏스퀴즈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은 FTX 채권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시장이 압박을 받은 모습인데 재진입하면 숏스퀴즈 나올 거고 솔라나도 이제 ETF 지금 뉴스가 대기 중이잖아요. 그래서 솔라나는 그래도 솔라나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와 FTX 때 진짜 솔라나 진짜 어마어마했죠. 10,000원 밑으로 빠졌었는데 흥미진진한 종목 중에 하나가 솔라나이긴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